이 영상이 속해 있는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전투는 북태평양에 위치한 알류시안 열도의 아투섬에서 1943년 5월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미군은 섬의 남쪽 해안과 북쪽에서 동시에 상륙해서 전진했는데 일본군은 이렇게 섬 동쪽에만 있었고 평지에 일본군이 건설하고 있던 활주로 주위로 포진했습니다. 미군은 3일차까지 내륙으로 들어온 이곳 남쪽의 일본군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고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남쪽 전선에서는 미군이 일본군이 미리 세워놓은 수비 계획에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아투섬 동쪽의 지형도를 보면 이곳쯤이 활주로가 건설되던 곳이고 북쪽의 홀츠만 지역과 남쪽의 메서커만 지역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길이 자민 패스라는 길입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남쪽 지역을 지키던 일본군의 주력은 독립보병 제303대대였고 자민 패스를 삼면에서 지키던 부대는 303대대 이중대와 산포소대였습니다. 남쪽 해안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자민 패스 이외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산지가 아니고 길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 루트가 클레베시 패스입니다. 이 루트를 통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또 하나의 평탄한 지형이 있는 사라나만이 있고 이 길로 들어오다가 북쪽으로 가면 치차고프만이 나오는데 이곳에 303대대 본부가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베시 패스를 지키는 일본군은 303대대 4중대 그리고 치차고프만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곳에 1중대가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은 남쪽 전선을 돌파하려는 미군의 시도를 계속 격퇴했는데 미군은 지지부진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원래 배치되어 있던 7사단 17년대 23대대 이외에 상륙 3일째인 5월 13일까지 7사단 32연대의 상당 부분 병력을 남쪽 해안에 상륙시켰습니다. 미군이 들어가길 원하는 자민 패스의 입구부터 해안까지는 약 4km 정도 되는데 이곳을 통칭해서 메서커 밸리라고 불렀고 지형이 전부 진흙탕이어서 해안에서 전선까지 보급물자를 전부 손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궤도형 차량조차도 푹푹 빠지고 제대로 못 움직일 정도였고 그래서 차량 이용 시에는 진흙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한계가 명백했습니다. 차량이 아니라 손으로 나르는 보급은 비효율성이 극에 달해서 병사 한 명이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한 명은 보급을 마치고 해안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보급품을 등에 지고 전선으로 가는 중이어서 미군 17연대와 32연대 병력을 포함해 다 합하면 4개 대대 정도가 상륙했음에도 실제 전투를 치르는 병력은 훨씬 못 미쳐서 일본군 303대대 약 2개 중대 병력이 지키는 입구를 못 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식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 전선에서 부상을 당하면 운반에 4명이 소요되었고 전선으로 제때 가지 못한 보급품은 이렇게 해안에 쌓여만 갔습니다. 미군이 남쪽에서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는 가운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날이 또 바뀌었습니다. 상륙 4일째인 5월 14일 남부지역 미군을 지휘하는 웨인 짐머만 대령은 30분간의 105mm 야포와 함포 사격이 이루어진 후인 오전 11시 첫날인 5월 11일에 상륙한 17연대 3대대의 자민 패스 장악을 다시 명령합니다. 이 공격에서 미군은 자민 패스 입구에서 약 275m까지 진출했으나 또다시 일본군의 집중 포화에 걸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의 전투에서 17년대 3대대 중대장 4명 중 2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중대장 2명도 지휘 불능 판정을 받아 이후 후방으로 보내집니다. 공격이 실패한 이날 밤 짐머만 대령이 17년대 3대대를 방문해서 대대장 제임스 몬테규 소령이 쇼크 상태인 것을 보고 보직해 임했습니다. 짐머만 대령은 17년대 3대대의 후방 퇴각을 명령하고 이때 상륙을 마치고 후방에 있던 32연대 2대대를 불러올렸습니다. 이날 호위 항모 나쏘에서 와일드캣 전투기 8기가 일본 진지 공격에 나섰으나 계곡에서 불어온 강풍에 말린 2기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한 기는 실종, 한 기는 바다에 불시착해서 50%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남쪽 전선에서 와일드캣 전투기가 추락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군은 이날도 낮은 안개가 자기 편 진지를 가려주는 사이 효과적으로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군 자료들이 일본군이 박격포 공격을 가해왔다고 적고 있는데 그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문 자료에는 그러네이드 런처라고 되어 있고 이게 유탄 발사기로 번역되지만 정식 명칭은 89식 중척탄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89식 유탄 혹은 91식 수류탄을 장착하여 발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한 개 소대 내에 척탄통 3문을 장비한 척탄통 분대를 두는 식으로 운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일본군 병사가 89식 중척탄통 발사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고, 이것은 1942년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이 전투에서 이용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89식 중척탄통 일부가 이후 월남전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5월 14일 남쪽 전투 상황은 당일 촬영된 지친 표정의 미군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월 14일 홀츠만 근처의 북쪽 전선입니다. 일본군이 홀츠만의 연에 있는 지역을 잃고 후방으로 퇴각한 것이 보이는데요. 이곳에 17연대 1대대와 32연대 3대대는 13일 밤까지 일본군을 밀어내고 14일에는 특이사항 없이 전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맨 서쪽의 윌러비 대대는 모자라는 식량과 추위로 고생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14일 저녁까지 윌러비 대대의 절반 이상이 부상, 질병 혹은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진흙탕이 별로 심하지 않은 북쪽 전선에서 미군 차량과 37mm 대전차포가 운반되는 모습입니다. 윌러비 대대를 제외한 북쪽의 보급 상황은 남쪽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이때 당시 아투섬에서 아닥의 미군 사령부로 보내는 무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수송선 페리다가 아투섬 인근에서 좌초하면서 무전 장비들이 대부분 손상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닥의 미군 사령부는 아투의 미군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보고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5월 14일 공격이 실패하고 엘버트 브라운 제7사단장은 지원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닥과 그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제4보병연대의 일부를 아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미군 사령부는 해안에 묶인 보급물자를 전부 내리지 않으면 추가 수송은 불가하다고 전하고, 특히 킹케이드 제독은 왜 병력이 더 필요한지 브라운 사단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현 상황을 자세히 적은 브라운 사단장의 보고서가 카탈리나 비행정을 통해 가다가 분실됩니다. 보고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킹케이드 제독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4일에는 그 내에서 함포 사격을 가하던 미 전함들도 포탄을 거의 다 소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브라운 사단장이 원활한 보급을 위해 도로 건설 장비를 요청했고, 도로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안 킹케이드 제독은 더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5월 15일) 북쪽 전선에서 17연대 1대대와 32연대 3대대 그리고 윌러비 대대가 공격을 가해 홀츠만의 서쪽 지역을 장악하고 일본군을 근처 능선으로 밀어냈습니다. 일본군은 윌러비 대대와 17, 32연대 병력에 포위되지 않기 위해 퇴각했고, 많은 양의 식량과 탄약이 미군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윌러비 대대는 4일 동안 11명이 전사하고 13명 실종,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산지에서 내려왔을 때는 총병력 420명 중에서 165명만 전투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명의 병사는 동상으로 이후 양쪽 발을 절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홀츠만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미군은 프랭크 컬린 대령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미군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이 5월 15일 남쪽 공격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상외로 미군 지휘부를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에도 브라운 사단장은 계속 지원 병력을 요청했고, 아투섬 작전 함대를 이끌고 있던 라구엘 제독도 기본적으로 브라운의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킹케이드 제독에게 추가 파병과 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으나, 킹케이드 제독은 이를 추가 병력을 안 보내면 공격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닥으로 온 드윗 장군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처음에 드윗 장군이 아투섬 전투가 3일 이내에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브라운 사단장은 아투섬 지형이 만만하지 않으니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드윗 장군은 브라운 장군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해석했고, 7사단장과 부사단장을 알류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려다 실패한 이후로 브라운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드윗과 버크너는 킹케이드에게 브라운 사단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올렸고, 브라운이 작전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 킹케이드는 브라운을 해임하기로 마음먹고 니미츠 제독에게 브라운을 해임하겠다는 전문을 자정해 보냅니다. 7사단장인 브라운과 이 작전의 총책임자인 킹케이드 제독은 작전 시작 이전과 이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브라운 사단장은 자신이 아투섬 전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내린 브라운 사단장의 해임 결정은 아투섬에서 미군 병사들이 처한 극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내려지게 되었고,
브라운 사단장에게는 상당히 억울했던 결정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브라운은 이후 미 본토로 배치되어 보병 훈련소장을 맡았고 전선에는 못 갈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1944년 12월에 유럽으로 보내지고 45년 4월에는 제5 보병사단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은 못했는데 브라운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던 드윗 장군이 좋지 않은 평가를 올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성에 대한 평가를 올릴 때는 당시 미군 관례상 평가 대상이 된 장성과 그 내용을 의논했다는데 드윗은 그 단계를 생략했다고 합니다. 브라운은 드윗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올렸다는 사실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니미츠 제독은 16일 아침이 밝자 킹케이드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브라운 사단장은 해임 관련 전투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해 줄 것을 킹케이드에게 요청하나 거절됩니다. 신임 제7사단장에는 유진 랜드럼이 임명돼 16일에 아투섬에 도착했습니다. 5월 16일 미군이 자민 패스로 가는 길을 향해 다시 공격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미군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 지역에 대해 5번 공격을 가했으나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후 후방으로 내려갔던 17연대 3대대가 다시 전방으로 올라와서 32연대 2대대와 교대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군이 방어하고 있던 능선이 무어 능선이라는 곳인데 미군이 16일 이곳에 대한 총공격에 돌입했고 저녁 때까지 능선 지역을 거의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이 루트가 미군이 남쪽에서 그렇게 뚫으려고 했었던 자민 패스인데 미군은 이제 남쪽이 아닌 북쪽에서 일본군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고 이것이 바로 브라운 사단장과 미군이 실행하려고 했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엘버트 브라운 사단장은 컬린 대령에게 수고했다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홀츠만 쪽에 있던 타츠구치 노부오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은 이미 홀츠만 지역을 전부 포기하고 본진이 있는 치차고프만으로 후퇴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5월 16일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타츠구치 노부오는 왼쪽 무릎에 관절염으로 걷는데 큰 고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은 컬린에게 전문을 보낸 지 바로 몇 분 뒤 후임인 랜드럼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매서커만에 있던 저남 펜실베이니아에서 만났습니다. 브라운은 랜드럼에게 아투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고 어색한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랜드럼은 브라운에게 지금의 상황이 브라운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운의 작전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끝난 후 브라운은 곧 아투섬을 떠났습니다. 미군은 사단장 해임의 원인이 되었던 남쪽 지역 돌파를 아직까지 못 이루어냈으나 북쪽 지역 공격에서 승기를 잡고 오히려 남쪽 전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이 기회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아투섬 전투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 이어집니다.